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시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는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상황인데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먼저 질문 드릴게요. 논란이 확산하자 혁신위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원칙을 부인한 게 아니라면서 발언 왜곡이야말로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손가락을 보고 평가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자 보니까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도 표현이 뭐 잘한 건 아닙니다. 표현이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정치적 논쟁거리, 노인과 청년의 대결, 특정 정당은 노인을 폄하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프레임은 제가 보기엔 좀 과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2004년 것까지 막 끌어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또 민주당은 뭘 하겠습니까? 2002년대 차떼기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는 갈등과 상대방의 약점을 물어뜯기로 정치가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노인 정책을 실제로 어느 정도 더 잘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한 6만 개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매 정책이 후퇴했습니다. 요즘에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연령도 더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가지고 서로 건전하게 비판하고 경쟁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말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호도하는 이런 프레임 전략은 좀 이제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꼬리 잡기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인 폄훼 발언이 분명하죠.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수명을 비례한 투표 아들의 얘기라고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투표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맞는 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김은경 의원이 이른바 말실수처럼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아들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본인의 생각을 청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꺼내놨던 말인데 그게 지금 있게 되는 노년층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갈라치기처럼 보이게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됐지만 민주당 전체 생각과는 다르다. 혁신위원회 즉각 해체하면서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행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이 같은 반응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도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이 부적절하다 정도의 수준으로 있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아마 조속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나설 것인지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판단 여부가 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일으켜 놓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말을 좀 잘 들어보면 이 1인 1표제를 좀 반대하는 듯한 얘기로 좀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면 청년 자담에서 했던 말이긴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문제가 돼요.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들하고 중학생 아들하고 대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래가 짧은 분들 이 표현을 좀 썼었습니다. 결국 발언에서 전체적 취지는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좀 뜯어다 보면 사실은 비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차별이라든지 폄하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1인 1표제를 뭐 나중에 얘기는 뭐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반대하는 뉘앙스로 아들의 생각이 되게 합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공세가 되는 거고, 이 정치인이고 지금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하나 전체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뭐 TV도 요새 방송 출연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문제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박진영 변호사 제가 네. 박진영 부원장이라고 잘못 불러드린 점 정정해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발언 놓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텐데. Voice be ambitious. 예.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예. 시비 걸어서 청소년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대한 해석이.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러 도와주러 오신 분 맞나?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설화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좀 방송 좀 안 나오시거나 말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정치 분야든 뭐 사회의 다양한 분야든 무지한 건지 아니면 인식이 아주 깊게 잘못된 건지 참 너무 좀 황당합니다. 투표권을 나이 여명 기간에 따라서 달리하겠다.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죠. 좀 정도가 너무 지나치고 너무 일탈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네, 승기현 선임연구위원. 예. 이상민 의원 방금 말했다시피 김 위원장의 이 설화가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거든요.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걸까요? 전 두 가지로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그 실수가 반복되면 자기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저 같은 일천하고 과문한 사람도 이 방송에 나올 때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 10번 생각하고 10번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이야기하지 10번 중에 9번은 가능한데 한 번은 좀 이런 말 하는 게 부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3가지 정도의 설화에 올라왔었죠. 지금 첫 번째 나옵니다. 검찰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과연 혁신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자칫 잘못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 굉장히 형사사법에 굉장히 큰 문제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당내 개파를 살려 정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어도 이낙연 대표에게 과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이낙연 이낙연 의원을 만나서 전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물어봐야지 저렇게 자기 생각을 포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제가 봤을 때 가장 불편한데요. 저 코로나 때 2년 동안 저희들 화상회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통하지 않은 것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는 초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초선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건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재명 당대표 초선 의원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 잘 새겨서 지금도 아까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합리적인 발언이다. 자기 아이의 발언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 선거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발언들까지 줄 소환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더라도 실식 부실시면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 그럽니까? 이게 상식이 맞습니다. 쉬시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내 말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네, 박준 변호사.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DNA가 노인 폄훼라고 나를 세웁니다. 반복되는 발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이게 사실은 노인 폄훼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네. 2004년이죠. 정동영 당시 의장이 노인 폄훼 발언했던 것 때문에 많이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당이잖아요. 상대가 못하면 그거를 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김기현 지금 당대표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에 바로 글을 남겼어요. 민주당 노인 폄하, 이 비하, DNA를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예를 들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면서 가장 이제 많이 거론됐던 게 정동영 의장의 2004년도 발언들 또 유시민 의원도 뭐 비슷한 맥락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60세 넘으면 좀 책임 있는 자리 가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 나이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좀 빼버리고 그거만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서른 지금 의원 발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 비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소환이 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게 그냥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최고위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 어떤 좀 영향을 좀 끼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개인 발언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바로잡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얼만큼 더 커질지 아니면 적정 수준을 지나가 될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당내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말이라면 깔끔하게 여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김은경 위원장이 나왔던 이 발언의 자리가 2030, 20대 청년들과 있었던 자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령층들에서 투표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20대, 30대 젊은 청년층도 국민의힘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 폄훼 발언으로 노인표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청년들에 대한 표심까지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위기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정 수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한 빠른 결단이 지도부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 지금 손드셨습니다. 짧게 넘어가시죠. 민주당에서도요 사과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대통령도 사과를 워낙 안 하시고 이번에 오송에서 국민이 돌아가셨는데도 대통령이 또 사과도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사과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발언이 좀 어떤 게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믿고요.